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석열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책임을 묻겠다. 신원식 파면하지 않는다면. 자,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원식이 사실상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치는, 독도를 포기하는 듯한 언행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대통령의 뜻과 신원식의 뜻이 동일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책임을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바로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죠. 자,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는요, 지난 4일에도 신원식을 파면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신원식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독도를 분쟁지역에 포함시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에 포함시킨 그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다라는 거죠. 자, 평소 때부터 늘 하던 얘기가 있어요. 자, 마치 이런 거죠. 나는 길거리에 내가 노상방뇨를 한번 하고 싶다. 나 노상방뇨 하고 싶어. 노상방뇨 할 거야. 라고 떠들고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노상방뇨 하는 게 딱 걸렸어. 어우, 실수예요. 아니지. 평소 늘 노상방뇨하겠다 큰 소리 치고 다녔으니까 이것은 고의였죠. 신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평소 때도 이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장관 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런 짓을 했다면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인 거죠. 문제가 되니까 실수를 하고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은 같이 이것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들에 뒤섞여 가지고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쉬쉬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신원식의 이 독도 관련 발언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딱 지적을 한 겁니다. 야, 이런 놈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것부터가 문제인데 국방부 장관이 가자마자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이런 짓이 벌어졌다면 이거는 윤석열 너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아니라면 파면해. 근데 지금까지 반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뭐라고? 좋아. 그렇다면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 신원식이 아니라 윤석열 네 생각이 그렇다. 독도를 일본에 갖다 바치고 싶은 윤석열의 생각, 네 생각이 그렇다. 따라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난 다음에 같이 계속 말씀 나누시죠. 국방부 장관 파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교재도 문제였고 교재는 문제가 돼서 회수했지만 국무위원회 말과 글은 그대로 용인하겠다는 대통령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원식 장관을 파면하지 않는 것은 신원식 장관의 말과 글에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입니까? 이른 시간 내에 신원식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신원식 장관의 말과 글에 대통령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독도를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독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대통령인지 신원식 장관의 파면 여부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결단하십시오. 어떤 선택을 할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익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요,
사실 윤석열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박주민 그 의원이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에 이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하는 대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것이 단순히 신원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 거죠. 자,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을 그냥 둘 것이냐, 윤석열 정권을 타도할 것이냐, 그냥 둘 것이냐가 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윤석열 정권은요, 계속해서 이번 총선을 이재명과 한동훈의 대결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번 총선의 대결 구도는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할 것이냐, 퇴진시킬 것이냐, 윤석열 탄핵이냐, 아니냐, 이거여야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착착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박주민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신원식 장관 대통령이 파면 안 하면 탄핵 저희들 발의하시나요? 뭐 해임 건의부터 시작해서 해임 모든 건의부터. 절차를 다 밟아갈 겁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네. 자, 정말 요즘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뭐 여전히 뭐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예, 이제는 뭔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지난번 박광온이 있을 때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 앞에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있을 때하고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사실 좀 답답했죠. 박광훈 원내대표는 짜증났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홍익표 대표는 확실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 해임 건의부터 착착 진행해 나가겠다.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즉 신원식을 반드시 탄핵하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용산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딘가 말딘가. 근데 문제는요, 신원식에 대한 탄핵이 그냥 다른 탄핵이 아니라 독도와 관련된 탄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이 제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윤석열, 네 생각이 뭔지 밝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지금까지 일본과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친일파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참 못된 발언을 늘어놓았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일로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나. 참네. 과거를 딛고 이제 미래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예. 자, 지금 멀쩡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본의 편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일본을 의심하는 판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일본 편을 들어주는 이런 황당무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는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윤석열, 네 정체가 뭐냐? 너 친일파니? 라고 봤죠. 자, 여기서 저는 우리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추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름 추진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밀어붙이는 듯한 뚝심을 좀 믿어보고 싶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사실 뭐 그동안 뭐 열심히 투쟁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대표 쪽이 아니라 사실은 이낙연 쪽에 섰었죠. 하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그간 우리가 보아왔던 원내대표들 중에서는 가장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특히 어떤 부분이 낫느냐. 입을 한번 뗐으면 말을 잘 꺼내놓지도 않지만 일단 말을 한번 꺼내면 반드시 관철시킨다. 자, 특히 만약에 상대방이 어정쩡하게 말을 그냥 대충 건너뛰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내가 분명히 말을 하고 지적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변화 없이 말했나 보지 뭐 했든가 말든가 요딴 식으로 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홍익표 대표는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니들이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얘기를 하죠. 홍익표 대표한테 이 말을 여러 번 들었을 겁니다. 여러 차례 말했는데 반응조차 없다 라면서 강한 어조로 경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행동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실제로 몇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동관 탄핵 역시도 똑같이 진행이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진행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사위를 파행시키면서 한 2달 가까이 법사위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김도읍 너 사과해. 너 2달 동안 법사위 개점 휴업 상태로 이 완전히 300개가 넘는 법안을 그냥 계류시켜 놓는 그런 못된 짓 했잖아. 그에 대해서 사과해. 사과 안 하면 대법원장 청문회 못 열어. 그리고 대법원장 청문회 네가 청문위원장, 인사청문위원장 못해. 그렇게 안 하면은 대법원장 아예 우리가 동의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루 만에 김도읍이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자, 이런 뚝심 저는 참 보기 좋습니다. 김도읍이요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 악행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제가 원족 깐족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검사들이 저렇게 깐족되는구나 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 인물이에요. 참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지금 강원도지사는 김진태도 그렇고 이 김도읍도 그렇고 정말 상대방의 말을 착착 감아 돌면서 깐족되는 모습 참 흉측한 모습 많이 보였고요. 그런 말장난으로 지금까지 정치 인생을 끌고 왔던 게 이런 자들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 자가 한 번도 그에 대해서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과를 받아낸 겁니다. 말 그대로 뚝심이죠. 말을 잘 꺼내놓지는 않지만 일단 말 꺼내놓으면 끝장을 본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 현재 민주당 내 분위기겠죠.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정말 홍익표 원내대표가 바라는 대로 끌고 가고 싶은 대로 지금 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자, 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일단 민주당 내 분위기는 긍정적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이 행보가 속 시원하다라는 반응이 많아요. 그동안 참 원내 지도부가 정말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자꾸 국힘당 쪽하고 뭔가 협상해가지고 뭔가 자기 이권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가 정말 짜증이 났는데 야, 이번에는 제대로 하는 것 같다. 특히 신원식 탄핵이든 이태원 특별법이든 명분이 충분하지 않느냐.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따라서 절차를 착착 밟아가고 그대로 처리하겠다. 라는 분위기가 잡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자들 역시도 큰 차이는 없어요.
이원욱 같은 애만 빼면은 다른 의원들도 대체로 공감을 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특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정치적인 주도권,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얻은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목숨 걸어가면서 단식하고 그 와중에 체포동의안 때문에 실제 법원 가서 재판도 받고 단식 다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0시간씩이나 재판을 받아야 됐고 그랬던 희생을 통해서 희생의 결과 마련된 거 아니냐. 심지어 며칠 전에 칼까지 맞아가면서 만든 주도권 아니냐. 그런데 이때 해야 할 일을 미루면은 어떻게 되겠냐. 이거는 배은망덕 정도가 아니라 파렴치범이다. 해야 할 일 이제 미루면 안 된다. 라는 분위기가 지금 그냥 잡혀 있대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수박이라고 많이 비판했던 자들도 반박을 못 한다는 겁니다. 지들이 보기에도 지금 이 상태가 그냥 나온 상태가 아니라 이재명이 목숨을 바친 결과로 얻어낸 거라는 거 아는 거지요. 지들도 느끼는 바가 있긴 있는 거죠. 뭐 정말 느끼는 바도 없는 줄 알았더니 뭐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또 얼마나 가겠느냐라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단은 믿어볼 만하지 않느냐.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